뭐 청춘 3부작을 계획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명명되었는데, 뭐 동주나 박열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어두운 청춘이었다면, 현재의 청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지만 그래도 밝은 청춘을 그리고 싶어서 3부작이 됐습니다. 어쩌면 고향이라는 개념이 현대에서 상실됐기 때문에 영화에서 다루는 거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리틀 프레스트 같은 경우도 도시의 삶을 열망하지만 쉽지 않고, 그래서 또 고향에서 위안을 받는 건데, 요즘의 청춘들의 대다수는 시골 혹은 고향이 아주 희소하죠. 대부분의 뭐 도시에서 태어나니까. 근데 이 영화는 한 10년 동안 고향을 등지고 살아서 서울에서 욕망을 쫓던 청춘이 고향의 부름을 받고 고향에서 만나지는 자신의 과거, 때로는 그것이 부끄럽고 또 두렵고, 그런 것들을 다시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극복해가는 그런 청춘의 이야기입니다. 뭐 흑역사라는 단어가 사실 뭐 신조어이긴 한데, 현실에 있는 나의 처지는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연장선상에서 지금에 이른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미래 역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 곧 현재와 미래와 과거는 하나로 만나진다. 그래서 때로는 고향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온 것 같으나 왜 항상 제자리지? 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과거와 현재, 미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과거의 흑역사라고 하는 자신의 현재의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때로는 상처이고 때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 그런 것들을 한번 현실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과연 극중 주인공도 어떠한 선택을 하지만 그 영화를 보는 관객도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라는, 불편하지만 그것을 겪고 이겨내고 나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과거와의 화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매력은 동주에서 송몽규 역할로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랑 작업을 하고 나서 저 친구에게는 알 수 없는 더 깊은 매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번에 변산을 통해서 단독 주인공으로 영화 백신이면 백신 다 나와요. 그 친구의 다양한 매력들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담아내고,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예. 맞아요. 어찌 보면 뭐 기능적인 요소일 수도 있으나 그 기능이라는 것이 한 예술가의 피땀 어린 결과이기 때문에 배우가 단기간 내에 그걸 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어려운 만큼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한 성취감도 달콤하죠. 어떻지? 내 인생? 그것만이 내 인생에서 보여준 그 피아노의 실력이나 변산에서 보여주는 래퍼의 실력은 어쩌면 박정민만이 달성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자질, 그것은 뭐 때로는 피아노로, 여기서는 랩으로, 때로는 그는 또 글도 잘 쓰고, 다음 영화에서 또 새로운 기술을 지금 습득하고 있어요. 그런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가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저렇게 다양하게 치열하게 사는 현재 청춘들의 모습이 어쩌면 박정민을 통해서 요즘의 젊은이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김고은 배우는 박정민 배우랑 같은 학교 동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뭐 20살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너무 절친한 선후배 관계고, 또 이 영화에서는 아주 나름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좀 첫사랑의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과거의 동창생인데, 어떤 그야말로 철부지 같은 한 청춘을
때로는 아주 돌직구처럼 너의 삶을 반드시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지적도 하고, 하지만 품고 있는 자신의 그를 연민하는 마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한 젊은이를 성숙시키는 그런 여성성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여성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안에서 모성애 같은 그런 역할도 여성의 소중한 지점이기 때문에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그 박정민이 맡은 역할에 충분히 그걸 다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영화도 뭐 결과가 아직 나진 않았으나 청춘 4부작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표를 가지고 젊은이에게 관심을 갖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젊고 늙고로 구분하는 것도 일종의 그릇된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멋진 그 글귀를 봤는데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육체는 젊게 태어나서 늙어간다. 그래서 비극이다. 근데 영혼은 늙게 태어나서 젊어간다. 그래서 희극이다. 이거 오스카 와일드가 그 말을 했더라고. 가만히 있어봐. 나는 육체가 늙어가니까 정신이 젊어지나? 그러면 나도 청춘인가? 뭐 그런 청춘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자신의 어떤 삶의 폭넓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굳이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춘을. 직업적인 뭐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화 현장이라는 것이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한 가지 방향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거기만 집중하기 때문에 세대차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박정민이라는 배우와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이제 청춘을 대표한다면 박정민의 아버지 역할을 맡고 있는 장항선 선배님이나 또 김고은의 아버지 역할을 맡고 있는 정규수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은 큰 세대차가 나잖아요. 하지만 그들끼리 마치 친구같이 부모 자식 간이지만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서 청춘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와 같이 공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선택은 아니었으나 시나리오 작가의 고향이 변산의 줄포라는 곳이고 그 시나리오를 제가 제안받았고 그걸 이제 래퍼로 주인공을 각색을 하면서 변산이라는 제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변산의 변자가 이제 가장자리 변자니까 변두리의 산이죠. 모든 새로운 바람은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서울에서 랩의 어떤 그 무대의 욕망을 추구하던 청년이 변산이라는 아주 변두리 중에서 변두리의 어촌마을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썼던 순수했던 시 두 구절. 하나는 내 고향은 패양,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그 시나리오에 써 있는 그 두 줄짜리 그 식구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울림으로 깊숙하게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4년 동안 이 시나리오를 그냥 붙잡고 있다가 래퍼로 각색을 해서 영화를 찍은 것 같습니다. 제가 랩을 즐겨 듣거나 그런 세대는 아니죠. 하지만 저는 랩이나 락이나 우리의 전통의 소리나 같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의 남자에서 장생이 주리에서 쫙 펼쳐지는 그 사설은 조선시대 때 랩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제가 청춘이었을 때는 락에 심취했다면 요즘의 청춘들은 랩에 심취하는 것이고 랩과 락은 똑같이 자유와 저항을 외치는 것이고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 장르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추구하는 가치는 동일하다. 그래서 랩을 즐겨 듣는 편은 아니지만 항상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영화 속에서 설정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제 씬 안에서 구현을 해야 되니까
관객들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리얼리티를 유심히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심사위원들 자리에 이제 한국 최고의 래퍼들이 딱 앉아 있고 여기 이제 오디션에 참가한 주인공이 그 심사위원 앞에서 랩을 막 하죠. 그 장면을 구현하느라고 이제 도끼 씨라든가 뭐 더 콰이엇, 매드 크라운, 또 덤밀스 씨를 각별하게 섭외를 해가지고 출연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아주 흔쾌히 하루 종일 그 대사 한 마디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연기를 아주 성실하게 잘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변산에서 고향을 등지고 서울에서 무명 래퍼 생활을 하는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다시 고향에 내려가게 되는 빡센 청춘을 살고 있는 학수 역을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학수라는 친구도 그렇고 지금 그 나이대를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사실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학수가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가 이제 마주치고 싶지 않은 흑역사들을 이렇게 계속 자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그려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들을 조금 더 때로는 좀 우스꽝스럽게 유쾌하게 풀어드리는 게 보는 관객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조금 더 그쪽이 위로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유쾌하게 그리고자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이게 제가 자꾸 그런 역할에 좀 끌리나 봐요. 이렇게 영화를 하다 보면서 뭐 이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선뜻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역할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시나리오를 보고 랩을 한다고 주인공이 이준익 감독님 영화에서 시나리오도 대사들도 되게 재밌고 이야기들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캐릭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선뜻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돼서 시나리오 읽은 지 하루도 안 돼서 바로 공감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제 그 학수란 친구의 면면들을 보면서 그냥 제가 살아왔던 그 시간에 대한 공감도 좀 갖고 많이 힘들었겠거니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이제 또 고향에서 자기의 길을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점이 부럽기도 하고 이 친구의 뒷얘기는 또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점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기 박재민 배우는 혹시 시골 출신인가요? 저요? 사실 저는 도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죠. 뭐 이제 고향은 충주인데 도시에서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저는 도시 사람이긴 하죠. 그분들이 어쨌든 이 시대를 선도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영화를 보는 분들도 그런 그 청춘들, 그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또 점점 그 젊은 세대의 의견들이 수용이 되어가는 또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감도 그렇고 어떤 뭐 그들의 패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신들도 그렇고 그런 점들을 많이 위로해주고자 이제 사실 버닝도 그렇고 리틀 포레스트도 그렇고 저희 영화도 그렇고 감독님들께서 그래도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께서 청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뭐 연기를 해본 거는 처음이긴 하지만 이제 워낙에 친한 사이였고 원래도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훌륭한 호흡을 보여줬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의지를 좀 했어요. 이 영화는 제가 어쨌든 주인공이고 가장 많은 씬에 나오고 끌고 가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거를 제가 잘 못했는데 혼자 막 생각하고 고민하느라고. 근데 이제 그 외의 역할들을 고은이가 주도적으로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의지를 많이 했죠, 현장에서. 사실 이 영화가 뭐 이 영화에서 원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없이 촬영을 들어간 거예요. 이 영화 내가 원톱 영화야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회차에 나오니까 이게 조금씩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매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술이고, 근데 그 선두에 서서 감독님과 같이 영화를 끌고 나가는 역할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사실 저는 경험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크레딧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독립영화 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담감들이 꽤나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조금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뭐 원래는 제가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학수란 친구의 마음을, 학수란 친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연구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저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줄 두 줄 쓰던 것들이 이제 저희 랩 메이킹을 도와주시고 랩을 가르쳐 주신 얀키 형이랑 감독님도 그래 그 괜찮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가 많은 곡들의 가사를 쓰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막 세련되거나 요즘 이렇게 뭐 고등 래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트렌디한 어떤 가사들은 제가 못 쓰죠. 근데 어쨌든 그냥 하나의 이 친구의 마음을 대변하는, 뭐 거창하게 말하면 시 같은 마음, 시 같은 걸 적는다라는 마음으로 썼고, 그런 것들이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재밌었어요. 어쨌든 뭐 또 평생에 이런 기회가 없을 테니까. 예, 재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쨌든 영화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영화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조금 못하더라도 배우가 직접 뭔가를 해서 그 진심을 보여드리는 게, 그 진정성을 보여드리려고 하면 관객분들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에 10분의 1만 느껴도 저는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 자신 학대하는 것 같아요. 해보자 하면서. 제가 맡은 선미라는 역할은 주인공 학수의 초등학교 동창생 친구고요. 계속 쭉 변산해서 자라온 아버지 병간호를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 학수를 짝사랑했던 친구고요. 그 짝사랑을 하게 되는 그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그 학수의 감수성이라든지 그 친구의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학수를 만났을 때 많이 변질되어 있고 많은 것들을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느껴지는, 왜냐하면 내가 좋아했던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이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너의 원래 모습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직원도 서슴지 않고 혹은 가끔은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학수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옆에서 좀 조력자인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작품에 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 작품이 한 번에 올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의 그때의 상태나 감정 상태나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내가 지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과감히 포기하기도 하고 이건 내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게 두려워도 도전하고 그냥 그런 게 기준이 아닐까. 저한테 솔직한 게 제일 기준인 것 같아요. 힐링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이준익 감독님이랑 함께 작품했던 배우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감독님 현장은 힐링 그 자체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또 박정민이라는 배우는 제가 낯선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친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현장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오는 다른 배우분들도 다 친분이 있는 배우들이었어서 그런 시너지나 아니면 그런 기운을 좀 받고 싶어서 참여를 처음엔 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자연스러운 느낌, 억양인지 이런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러지? 네, 그런 오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초반에는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다 그 지역 사투리를 썼어야 했고, 또 실제로 부안에서 2달 동안 거의 살다시피 있었기 때문에 금방 좀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이랑 다 같이 이제 촬영이 아니어도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지냈었던 게 있어서 적응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좀 적응이 됐던 것 같고요. 살 찌우는 거는 힐링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고요. 진짜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또 아무래도 촬영이 바로 다음 날이면 전날 조금 밤늦게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당연하게 있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새벽에도 배고프면 라면을 먹고 더 부어가는 게 더 좋은 거였어가지고 그랬지만 이제 빼는 건 눈물겹게 뺐습니다. 랩은 한 98점? 너무 고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면 직접 다 랩 가사도 직접 다 쓰시고 연습을 진짜 피나게 열심히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봤고,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결과물을 제가 딱 봤을 때 솔직히 좀 뭉클하기도 하면서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미라는 역할이 너무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 입으로 영화를 보시면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애정을 많이 갖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선미가 하는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옥 같은 것도 많고 저도 하면서도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그라들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멋진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권위의식도 없으시고 항상 젊은 친구들 혹은 막내 스태프분들까지도 그냥 그 눈높이에 항상 계시고 같은 위치에서 대화를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 너무 편안하게 감독님을 대해서 또 외부 시각으로 보면은 좀 버릇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친구처럼 대화를 가능한 분이셨고, 저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뵀었던 건데 그런 모습까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분이신 것 같고, 그 감독님의 그 주름이 다 웃는 상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살아온다!
맞는가? 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밴드. 학수야 너 랩할 때 사투리 혹시 고향이 서울이요. DJ drop the beat. 야, 테레비 나오는 거 잘 봤다잉. 이 얼굴이? 서울대 등산이 그만하고 내려와. 국민학교 통상도 몰라보는겨? 기억이 안 난다. 알아보기 싫겠지. 수가 날 되게 좋아했는데 인사 드리겠습니다, 형님. 난 친구 아버지한테 형님이 뭐여 이 정신 나간 놈아. 서울 못 간다며? 뭘 찍어봐. 아 번호 바꿔야 되겠네. 뭔 일이 있었냐, 밖에서? 지지랄. 언제까지 평생 피해 다닐 것이오? 니는 정면을 안 봐. 너도 고향을 지워버리고 싶었구나. 금이와냥 콤플렉스 그런 거 모르지? 감 나가게 살진 못해도 후지게 살지는 말어. 자넨 직업이 뭐요? 래퍼요. 뭐 퍼? 뭘 푸가 좀.